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꼭지가 될 텐데요. 베이지안 리니어 리그레션을 준비를 해왔는데 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베이지안 메소드 예를 들면은 나는 ML이랑 MAP에 대해서 좀 안다. 좀 알고 계신가요? MLE와 MAP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분 나는 이거 익숙하다. 채팅 좀 쳐주실래요? 나는 MLE와 MAP에 대해서 익숙하다.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나는 베이지안 메소드를 들어봤다. 뭐 포스테리어, 프리딕티브 이런 거 알고 있다. 이것도 생소하신가요? 그러면 요거부터 좀 시작을 MLE는 알고 계세요? 음, 알겠습니다. 요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리니어 리그레션 문제는 너무나도 다들 잘 알고 계시듯이 그리고 맞다. 지금 여기 강의 자료를 올려드렸는데 여기 딱 뒷부분 3페이지 정도거든요. 근데 별로 그렇게 참고하실 만한 것 없고 지금부터 판서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받으실 분들은 요거 링크 들어가셔서 받으시면 될 거고요. 리니어 리그레션부터 한번 해볼게요.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해서 보통 이런 모델을 주죠. 우리가 파라미터 세타를 이용을 해서 세타 1과 세타 2라고 세타 0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델을 세우려고 많이 해요. 내지는 여기에 에러를 포함을 해서 이렇게 많이 쓰죠. 이때 에러가 이렇게 정규 분포를 따르도록.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를 입력, 여기를 출력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데이터들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뭐 얘를 x1, y1, 2, 3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8개네요. 이렇게 값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이 입력하고 출력하고 사이의 관계를 리니어하게 표현을 하려는 게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이죠. 그래서 이때 뭐 y절편이 세타 제로고 기울기를 세타 1으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이거는 가장 간단한 버전이고 이제 이거를 뭐 하이 디멘션으로 올리기도 하고 뭐 막 다양하게 넘어가겠죠. 어쨌든 이건 제일 간단한 버전이고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파라미터 세타를 달리하면은 파라미터 세타가 달라짐에 따라서 이런 모델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모델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모델이 나올 수도 있죠. 우리는 그 중에서 어떤 파라미터를 찾고 싶은 거냐면은 이렇게 피팅이 제일 잘 되는 파라미터를 찾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 중에서 우리가 likelihood라는 걸 이용을 하는 경우에 우리가 likelihood라고 하면은 어떤 파라미터에 대한 likelihood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요거에 대한 likelihood라고 하면은 이렇게 쓸까요? 요거를 우리가 likelihood라고 하죠. 그러니까 likelihood probability라고 하면은 어, 이 파라미터 세타 1과 세타 2가 얼마나 그럴싸하냐에 대한 정도여서 이게 결국에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은 주어진 샘플들, 주어진 샘플들, 주어진 샘플들이 실제로 관측이 될 확률이죠. 뭐가 주어졌을 때? 파라미터가 주어졌을 때. 파라미터가 세타 1과 세타 제로죠. 세타 제로로 써야 되는데. 파라미터가 세타 1과 세타 제로로 결정이 됐을 때 실제로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값들이 이 8개의 값들이 실제로 관측이 될 확률을 likelihood라고 부르고 이거를 풀어서 쓰자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세타 제로와 세타 1이 결정이 됐을 때 이러한 것들이 관찰이 될 확률이에요. 그쵸? 그리고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잠시만요. 좀 로딩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라이클리후드를 만약에 계산을 하라라고 하면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지금 모델링이 되어 있는 이 노이즈가 요만큼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 X8을 기준으로 해봅시다. X8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만약에 파라미터가 여기라면은 파라미터가 세타 0, 세타 1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은 여기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생긴 가우시안 분포를 가질 거예요. 이렇게 생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시그마를 베리언스로 갖는 시그마 제곱을 베리언스로 갖는 그런 확률 분포가 나올 거고 결국에는 실제 관측이 여기가 일어날 확률 실제 관측이 여기가 될 확률은 여기 어디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X7에 대해서도 저기를 기준으로 하는 여기를 기준으로 하는 가우시안 분포가 이렇게 하나 나와가지고 그 중에서 여기를 중심으로 할 때 여기 요 확률 요게 실제로 데이터가 관찰이 될 확률이 되겠죠. 그래서 저런 것들을 다 평가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뭐라고 써볼까요? 제가 준비가 되지 않은 채로 그냥 막 진행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설명을 하게 될 줄 몰랐어요. 이렇게 생긴 likelihood probability를 정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쵸? 내가 지금 참값, 실제 참값과 나의 예측값, 그 파라미터를 통해서 예측하고 있는 이 값과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지금 실제 위치에 있는 여기의 확률, 그것들의 곱으로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요거를 전부 다 계산을 했을 때 우리가 likelihood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여기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아이고, 잘 지워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얘가 1번 모델이라고 해요. 얘가 1번 모델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likelihood를 구할 수 있죠. 어떻게 구하면 돼요? 여기서 얘의 확률, 여기서 얘의 확률, 여기서 얘의 확률, 여기서 얘의 확률, 여기서 얘의 확률 이렇게 막 구하면 될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likelihood 구할 수 있죠. 그게 뭐예요? likelihood 1번이라고 합시다. 또 다른 모델이 이렇게 존재해요. 얘를 2번 모델이라고 합시다. 우리는 likelihood 2번 모델을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해요? 예를 들면 여기서 얘의 확률, 여기를 중심으로 하는 가우시안 분포가 나오겠죠. 또 여기를 중심으로 하는 가우시안 분포에서 얘의 확률, 또 여기에서 얘의 확률, 여기서 얘, 여기서 얘, 여기서 얘, 여기서 얘, 여기서 얘. 그러면은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이 1번 모델이랑 2번 모델이랑 라이클리후드를 생각을 해봤을 때 1번의 라이클리후드가 더 높겠죠. 왜냐하면은 우리의 예측값이 이 주어진 샘플들을 잘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이 모델로부터 실제 샘플들이 관찰이 될 확률이 1번이 더 높을 거예요. 2번이 더 낮을 거예요. 왜냐하면 2번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델 하에서 요런 샘플들이 실제로 관찰이 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쵸? 예측으로부터 되게 멀리 떨어져 있는 샘플들이 많잖아요. 반대로 1번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 샘플들에 되게 잘 모여 있으니까 얘네들이 실제로 관찰이 되기가 쉽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실제로 관찰이 될 확률이 더 높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likelihood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해를 하기로는 그 파라미터가 얼마나 그럴싸하냐라는 그런 메저가 될 텐데, 실제로 계산이 될 때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은 주어진 파라미터 하에서 이 샘플들이 관찰이 될 확률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1번의 라이클리후드가 더 높을 거고 2번의 라이클리후드가 더 떨어질 거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트이라고 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거겠죠. 어떻게 할 거다? 세타 제로랑 세타 1을 달리 해가면서 라이클리후드를 계산을 해본 다음에 그 중에서 라이클리후드가 맥시마이즈가 되는 그 파라미터를 찾을 거다. 그게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트잖아요. 결국에는 뭐예요? 이 모델을 여기 주어져 있는 이 값들에 대해서 모델을 요렇게도 그려보고 요렇게도 그려보고 요렇게도 그려보고 요렇게도 그려보고 막 이렇게 그려보면서 그 중에서 라이클리후드를 그때 계산을 했을 때 라이클리후드가 최대가 될 때가 언제냐를 잘 찾아보면은 요런 값이 나올 거다. 이때가 뭐다? 주어진 모델 하에서 이러한 값들이 관찰이 될 확률이 제일 높을 때가 이때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클리후드가 최대가 될 때고 라이클리후드를 최대로 만드는 파라미터를 찾아라 라는 얘기는 곧 이런 모델을 찾아라 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게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트죠. 여기가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어,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트에 이어서 우리가 베이즈 룰에 의하면은 베이지안 룰이라고 하죠. 아, 베이즈 시오렘이라고 하죠. 요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파라미터의 확률을 직접 구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렇게 쓰겠습니다. x를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정확하겠네요. 여기 라이클리후드를 잘못 썼나? 뭐 어쨌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베이즈 룰에 의하면 이게 베이즈 룰이죠. 이게 베이즈 룰인데 이거 x 대신에 파라미터 세타를 쓰고 y 대신에 우리의 데이터를 넣은 겁니다. 우리의 학습 데이터 이렇게 넣은 겁니다. 네. 베이즈 룰은 그냥 다 안다고 생각을 하고 넘어갈게요. 베이즈 룰에 의하면은 우리의 라이클리후드가 이렇게 주어져 있죠. 우리가 방금 봤던 라이클리후드만 가지고 얘를 맥시마이즈 하는 게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트이라고 했었는데 여기에다가 파라미터 세타가 랜덤이라고 가정을 함으로써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을 구할 수 있죠. 그쵸. 아,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네. 결국에는 이 베이즈 시오렘에 의해서 이 라이클리후드 같은 경우에는 뭐였냐면은 파라미터가 결정이 되어 있을 때 이게 관찰이 될 확률을 우리가 라이클리후드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라이클리후드에다가 추가적인 가정을 넣었습니다. 얘가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가정을 넣어서 우리가 좀 추가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파라미터 세타가 확률적으로 어떻게 존재할지를 추가적으로 알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파라미터 세타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알고 있는 probability라고 해서 prior probability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요거 두 개를 곱하면은 베이즈 시오렘에 의해서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거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이거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제 유튜브에 가서 베이지안 인퍼런스를 한번 더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파라미터 세타를 기준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얘도 파라미터 세타의 확률이고 얘도 파라미터 세타의 확률인데 얘는 뭐예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파라미터 세타가 얼마일 거야 라고 짐작을 하고 있는 확률 분포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정보가 없을 때 파라미터 세타는 요 정도 값을 가질 거야 라고 가지고 있는 우리의 프라이어, 사전 정보. 그리고 이 포스테리어는 뭐예요? 주어진 샘플들이 들어옵니다. 샘플들이 주어졌을 때 파라미터의 확률 분포.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베이지 스요렘, 베이지안 인퍼런스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파라미터에 대한 확률 분포가 프라이어 분포에서 포스테리어 분포로 바뀌어 나가는 과정에서 이 라이클리후드가 곱해지더라. 그게 베이지 스요렘의 중요한 결론이 되겠죠. 그래서 방금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라이클리후드만 계산을 하면 되지만 여기에 프라이어 정보를 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라이클리후드 방금 앞에서 계산했잖아요. 여기서 뭔가 계산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러한 확률 분포를 추가를 해봐요. 이런 확률 분포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라이클리후드가 지금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생겼었고 그거에다가 우리가 파라미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곱함으로써 뭔진 모르겠지만 무슨 꼴이 될진 모르겠지만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파라미터에 대한 분포로 바뀔 거예요. 이게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이 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프라이어에 대한 추가적인 가정을 넣어가지고 얘를 두 개를 곱해서 포스테리어로 이렇게 뿅 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MAP 추정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에는 파라미터를 추정을 할 건데 이번에는 뭐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파라미터에 대한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을 맥시마이즈 해주는 그러한 추정을 우리가 맥시멈 포스테리어리 에스티메이트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MLE 같은 경우에는 뭐만 있으면 되냐면은 주어진 샘플이랑 샘플에 대한 모델만 주어져 있으면 돼요. 이 모델을 기술하는데 파라미터가 포함이 되면 되죠. 또 MAP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라이클리후드를 구할 수 있어야 되고 여기에다가 프라이어가 더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가지고 계산을 해내는 게 맥시멈 포스테리어 에스티메이트이 되겠죠. 지금 뭘 올려주셨네요. 유튜브 영상을 올려주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베이지안 인퍼런스를 괜히 들고 온 것 같아요. 어쨌든 넘어가 보겠습니다. 베이지안 리니어 리그레션은 여기 포스테리어 프리딕티브까지 가려고 했는데 이건 안 갈게요. 이거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다른 자료를 찾아보세요. 요거는 안 하겠습니다. 저는 베이지안을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이걸 들고 왔는데 그냥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베이지안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MAP를 찾고 싶어요. MAP를 찾고 싶습니다. MAP를 찾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포스테리어를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포스테리어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이클리후드는 어떻게 계산을 했었냐면은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었고 이거 풀어서 쓰면은 이렇게 모델을 세웠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모델을 이렇게 세웠어요. 그러니까 여기 39번씩은 사실
40번씩이랑 똑같은 식이에요. 왜냐면은 요거를 그냥 여기로 넘겨가지고 표현을 한 것과 다름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주어진 파라미터 세타와 주어진 입력이 있을 때 우리가 관찰을 하기 위한 확률은 우리의 모델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하고 파라미터로는 시그마를 가지고 있는 그런 라이클리후드 모델이 될 거예요. 그럼 라이클리후드는 요거 가지고 계산을 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추가적인 가정을 통해서 파라미터가 이럴 거야 라는 그런 가정을 추가를 했어요. 이게 뭐예요? 파라미터가 뭐 세타 제로나 세타 1이 있는데 그 값이 얼마가 될 거냐면은 0을 기준으로 해서 뭐 얼마가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그냥 라이클리후드만 보고 파라미터를 추정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파라미터가 실제로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을지 우리가 사전에 알고 있는 정보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 요거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를 해가지고 포스테리어라는 걸 구해서 그 포스테리어가 최대가 되는 거를 찾아보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 싶은 포스테리어 얘는 뭐냐면은 라이클리후드에다가 프라이어를 곱할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요거에다가 요게 곱해집니다. 좀 더 자세하게 쓰면은 이렇게 곱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MAP를 찾고 싶어요. 포스테리어를 최대로 만드는 MAP를 찾고 싶으면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어널리틱하게 찾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포스테리어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포스테리어가 이렇게 가우시안 분포의 곱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계산을 한 다음에 가우시안 같은 경우에는 가우시안을 아무리 곱해도 가우시안끼리 서로 곱해도 곱한 결과가 다시 가우시안으로 나온다는 게 이미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분포가 가우시안이기 때문에 가우시안을 다 곱해서 새로운 가우시안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새로운 가우시안, 그렇게 곱으로 얻어지는 가우시안의 평균만 구하면은 가우시안 분포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제일 최대값이잖아요. 그래서 평균만 새로 구할 수 있으면은 이 MAP를 구할 수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베이지안 리니어 리그레션 중에서도 우리가 가우시안만을 가정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어널리틱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되게 많다 이거죠. 많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주어진 이 포스테리어를 계산은 할 수 있어. 주어진 세타에 대해서 얘를 계산을 하는 건 가능해. 계산하는 건 가능한데 그게 실제로 어디에서 맥시마이즈가 되는지는 모를 때가 존재할 수 있단 말이죠. 언제 맥시마이즈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파라미터 세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를 막 다 잘게 쪼개가지고 모든 위치에서 계산을 한 다음에 그 중에 어디가 최고인지를 알 수 있으면 다행인데 보통은 그렇지 못하니까 다만 이거를 계산은 할 수는 있어요. 이밸류에이션은 돼. 이밸류에이션은 할 수 있는데 이게 실제로 어디에서 맥시마이즈가 되는지는 모를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뭘로 찾을 수 있다? 얘를 MCMC를 사용을 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파이썬으로 준비를 해온 게 다음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넘어갈까요? 아니면 쉬었다 갈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언제 쉬었죠, 저희가? 아까 한 10분에 쉬었나요? 바로 갈까요? 안 쉬어도 되나요? 바로 갈게요, 그러면. 바로 가겠습니다. 아, 쉬었다 갈까요? 정각에 가죠, 그러면. 아, 바로 갈까요? 바로 가겠습니다. 바로 갑니다. 바로 가보겠습니다. 요거를 들고 왔는데,
안 쉬고 바로 그냥 쭉 가겠습니다. 이제 끝날 때까지. 요거부터 한번 볼게요. 요거 그냥 좀 복사를 해올까요, 이거? 뭐냐면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 이제 여러분들 얼굴을 못 보니까 채팅을 띄워놔야겠다. 제가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는데요? 어떻게 보지? 제가 그냥 중간중간에 채팅을 한번 확인하면서 가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이거는 뭐냐면은 파라미터의 참값입니다. 파라미터의 참값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면은 랜덤 샘플을 생성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기울기가 3이고 절편이 2짜리인 모델을 만들 건데 노이즈에 대한 정보도 알고 있어요. 노이즈에 대한 정보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x를 0에서 1 사이의 랜덤 값으로 생성을 하고 노이즈를 생성을 할 거예요. 여기 노이즈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노이즈를 만든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은 뭐예요? 그냥 참인 모델이죠. 기울기를 세타 1으로 갖고 절편을 세타 0로 갖고 이게 없으면은 어떻게 생기냐면은 이게 없으면은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인가? 이렇게 생깁니다. 지금 0에서 1 사이에 샘플을 100개를 랜덤으로 생성을 하고 정확히 선형을 따르는 관계죠. 근데 거기에다가 적당히 노이즈를 섞어서 우리가 랜덤 샘플을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이 시그마를 조정을 하면은 얘가 점점 더 가까워질 거고 만약에 우리가 시그마를 되게 많이 늘리면은 되게 여기에서 많이 퍼진 이런 데이터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아까 값을 그냥 써볼게요. 이렇게 데이터를 써보겠습니다. 실제로 계산을 해볼게요. 뭐를 계산을 해볼 거냐면은 어, 일단 첫 번째로는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트를 구해보고 그 다음에는 MAP도 실제로 구하는 것도 보여드리고 이거는 뉴메리컬하게 구하는 걸 보여드리고 마지막에는 MCMC로 구하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안 쉬고 그냥 쭉 가겠습니다. 채팅방 한번 보고 올까요? 별 얘기 없네요. 가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가능한 세타 값들에 대해서 라이클리후드를 직접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능해요. 왜냐하면은 차원이 낮으니까. 차원이 낮으니까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직접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은 가능한 파라미터 값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존재한다고 합시다. 이게 뭐예요? 파라미터 세타를 0에서 6까지 100단계로 나눠가면서 하나하나 대입을 해서 직접 계산을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세타 1도 0에서부터 6까지 100단계로 나눠서 하나하나 대입을 해가지고 직접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100가지고 요게 100가지니까 총 10,000가지 조합이 가능하잖아요. 100 곱하기 100으로. 그거를 직접 다 구해 보겠습니다. 요거를 그냥 자세히 설명 안 하고 그냥 복붙해 볼게요. 복붙을 했는데요. 별거 없고 라이클리후드를 만들 거예요. 라이클리후드를 먼저 계산을 해볼 건데 라이클리후드를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면은 이렇게 계산을 할 겁니다. 아이고 왜 이래. 라이클리후드라는 걸 만들어서
이거를 100 바이 100으로 쪼갤 거예요. 왜냐면은 세타 1과 세타 2, 세타 0와 세타 1에 대한 함수니까요. 요거에 대한 함수니까 100 바이 100으로 만들 겁니다. 이따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1000 바이 1000으로 할 거면은 이렇게 나눠야 돼요. 근데 지금은 100 바이 100으로 나눠서 직접 일일이 다 구할 거예요. 뭐냐면은 이때 그러면은 세타 1을 요 값을 쓰고 세타 0는 요 값을 쓸 거예요. 그러니까 100 바이 100으로 만 가지 경우를 다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세타가 파라미터 세타가 이렇게 됐을 때 라이클리후드를 직접 계산을 해볼게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은 다 곱하면 돼요. 뭘 곱하면 되냐면은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파라미터를 요거로 갖되 yi 번째랑 xi 번째랑 얘를 0, 시그마 제곱으로 이렇게 구하면 돼요. 그쵸? 아까 이걸 따른다고 했죠. 여기 참값이랑 예측값이랑 두 개 사이의 차이가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노멀 분포를 따른다고 했죠. 요거를 다 곱하면 됩니다. 이거를 다 곱할 건데 얘가 지금 샘플이 100개가 있었잖아요. 그쵸? 샘플을 100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100개를 구해서 다 곱하면 돼요. 근데 보통은 곱하기를 안 하고 여기에다가 로그를 취해서 보통 여기다 로그를 취해서 얘네들을 다 더하죠. 이런 모양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했습니다. 요거 한번 쪼개서 볼게요. 이렇게 쪼갰습니다. 뭐냐면은 노멀 디스트리뷰션인데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 그거에 probability density 펑션을 구해달라 이거예요. 뭐에 대해서? 참값 빼기 예측값에 대해서. 근데 얘가 100차원짜리 벡터고 어레이고 얘도 크기가 100짜리인 어레이라서 요거를 계산을 하면은 각각의 위치에서 probability를 계산을 한 크기가 100짜리인 어레이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에다가 먼저 로그를 취하고 그러면은 로그 값이 100개가 모이겠죠? 그 100개의 로그 값들을 다 모을 겁니다. 더할 겁니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지금 현재 파라미터 세타에 대해서 구한 라이클리후드가 될 겁니다. 이렇게 구하면 되고 마찬가지의 요령으로 포스테리어도 구할 수 있는데 포스테리어는 조금 더 복잡해요. 왜냐하면은 라이클리후드에다가 뒤에 뭘 곱하냐면은 파라미터에 대한 프라이어를 곱하잖아요. 프라이어를 곱한 부분이 요겁니다. 그냥 그렇다고 하고 넘어갈게요. 그럼 이렇게 해서 계산을 쭉 돌리시면 돼요. 뭘 잘못했지? 여기서 파라미터 아까 0,0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저도 0,0으로 할게요. 타우2도 안 넣었구나. 이거는 프라이어 분포의 분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그나마 지금은 파라미터가 2차원이니까 100 바이 100으로 쪼갰으니까 그냥 몇 초 단위에서 끝나기는 해요. 구할 수는 있습니다. 계산하는 동안 이거를 붙여넣기를 해놓을게요. 이렇게 오래 걸린다고? 생각보다 걸리네요. 제가 이거 사무실 컴퓨터로 했을 때는 한 20초 걸렸는데, 다 됐네요. 일단 먼저 이거부터 보여드릴게요. 라이클리후드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라이클리후드가 이렇게 생겼대요. 이게 결국 뭐냐면은 파라미터 세타 1, 파라미터 세타 2,
세타 제로. 그거를 지금 0부터 6까지 100단계로 쪼개가지고 지금 여기 사실 안 보이지만 여기 주어진 이 파라미터 공간을 100 바이 100의 그리드로 나눠 놓은 다음에 각각의 위치에서 라이클리후드를 다 구한 거예요. 그리고 그 라이클리후드를 다 구해서 라이클리후드가 최대가 되는 지점이 여기였대요. 이 검은색은 뭐냐면은 참값입니다. 참값. 그러니까 실제 파라미터는 3,2였는데 라이클리후드가 최대가 되는 점이 제법 가까이에 있죠. 이렇게 라이클리후드 최대가 되는 점을 찾을 수가 있고 포스테리어도 보여드릴게요. 포스테리어는 그러면은 아까처럼 생긴 그 라이클리후드에다가 프라이어 프로바빌리티를 곱하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어 프로바빌리티 어디 있냐면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지금 그림으로는 안 그렸지만 이 프라이어 프로바빌리티는 0,0을 기준으로 하는 이렇게 동심원으로 퍼지는 어떤 확률 분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라이클리후드랑 지금 보여드리는 이 프라이어 프로바빌리티 그거 두 개를 곱해서 얻어진 게 여기 보여드리는 포스테리어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포스테리어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아까 라이클리후드랑 비슷하게 생겼죠? 왜냐하면 프라이어가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프라이어를 만약에 프라이어를 세게 줘볼까요? 얘를 확 낮춰버리면은 프라이어가 되게 좁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이러면 프라이어의 효과가 되게 커져요. 근데 지금은 프라이어가 펑퍼짐하게 펴져 있어가지고 라이클리후드에다가 곱해봤자 그렇게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아까 라이클리후드가 맥시마이즈 되는 지점은 여기 초록색이었는데 포스테리어가 맥시마이즈 되는 지점은 파란색이 됐어요. 왜 그래요? 라이클리후드에 비해서 우리의 선입견이 여기가 중심이니까 그게 조금 반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살짝 움직인 거예요. 물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따지고 보면은 참값에는 라이클리후드가 좀 더 가깝고 포스테리어가 좀 더 멀긴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포스테리어를 전체 파라미터의 영역에서 계산을 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가 된 겁니다. 네. 여기 뒤에 보여드리는 거는 포스테리어 프리딕티브인데 이거까지는 안 할게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2차원이니까 얘를 그리드로 막 나눠가지고 모든 위치에서 계산을 한 다음에 이렇게 시각화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그렇게 시각화를 한 다음에 어디가 최대가 되는지 찾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되게 많죠. 그러지 못한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얘에다가 MCMC를 적용을 하는 것까지 한번 해볼게요. 해보겠습니다. 요거까지 하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베이지안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뭐 예를 들면 MAP를 하고 싶다. 근데 결국에는 문제는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을 다뤄야 된다는 게 문제죠. 얘를 계산은 할 수 있다. 계산은 할 수 있는데 뭐 샘플링 같은 거 아니면은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맥시마이즈 하는 거 이런 거를 찾는 게 좀 어렵다. 그런 경우에 MCMC를 써보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MCMC를 사용을 하려는 대상이 되는 거는 얘입니다.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얘를 이제 파이로 삼는 거죠. 아까 봤던 그 파이, 그 probability mass 펑션으로 봐서 여기로부터 샘플을 추출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그 샘플들이 실제로 이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미리 한번 결과부터 보고 가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샘플을 만든 다음에 이거는 그냥 리니어 리그레션을 위한 샘플이죠. 요거를 만들고 여기 함수를 몇 개 정의를 할 겁니다. 결국 뭐냐면은 아까 이거 두 개 정의했잖아요. 실제로 프로버빌리티를 이벨리에이션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샘플을 뽑기 위한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가 하나 필요하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만들 겁니다. 그렇게 두 개를 만들어서 아까랑 똑같습니다. 지금 커런트를 일단 저장을 해 놓은 다음에 샘플을 뽑아서 후보를 만들고 유니폼을 하나 만든 다음에 비교를 해서 만약에 억셉하는 경우에는 업데이트를 하고 억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는
똑같은 코드입니다. 여기가 몬테카를로가 돌아가는 부분이 거고요. 그래서 결국 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다기보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까 보여드렸죠? 그 등고선으로 보여드렸던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까 뭐 차민 값은 여기에 가 있고 뭐 맥시멈 포스테리어가 되는 지점은 거기 근처에 있었는데 이게 실제로 몬테카를로를 이용을 해가지고 파라미터 세타를 추출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발을 해요. 여기서 출발을 하는데 아까도 보신 것처럼 이렇게 타원을 형성을 하잖아요.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막 타원이 점점 이렇게 점점 멀어지는 그런 모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저 동네에 갔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막 돌아다녔습니다. 막 돌아다녔어요. 막 돌아다녀서 파라미터 세타 1의 히스토그램을 그렸더니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 어디가 MAP가 되겠죠? 3, 실제 참값이 3인데 거기 근처 어디예요? 그리고 세타 제로의 히스토그램도 이렇게 나왔어요. 실제 참값은 2.0이고 거기 근처에 아까 MAP 값이 있었잖아요. 거기가 여기 어디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그림을 이 가로축으로 히스토그램을 하나 그리고 세로축으로 히스토그램을 하나 그렸더니 이런 모양이 나오더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그냥 그대로 갖고 올게요. 요거는 그냥 별거 없이 뭐예요? 랜덤 샘플을 생성을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출발점을 조금 바꿔놨는데 이거 0,0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확률들을 정의를 하는데 한번 볼게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probability mass 펑션으로 사용을 하는 게 뭐냐면은 포스테리어 분포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였냐면은 likelihood 곱하기 prior였어요. 이거를 뭘 해야 되냐면은 제가 로그를 취했었나요? 로그 취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어떻게 할 거다? 모든 샘플에 대해서 더할 겁니다. 모든 샘플에 대해서 다 더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likelihood를 계산을 해요. 이거는 이렇게 계산을 할 겁니다. 모든 샘플에 대해서 다 계산을 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프라이어 같은 경우에는 샘플에 대해서 다른 값이 아니라 모든 샘플에 대해서 똑같은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썸메이션 밖으로 빼서 이렇게 n 곱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모든 샘플에 대해서 다 더한 거 여기 뒤에는 프라이어 구한 다음에 n 곱한 거 요꼴로 구할 거예요. 그래서 프라이어 구하는 부분 보면은 세타 1에 대해서 구하고 세타 0에 대해서 구한 다음에 두 개 더해요. 이것도 로그니까. 라이클리후드 보면은 모든 샘플에 대해서 다 계산한 다음에 그거 다 더합니다. 아까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트 할 때도 요거 나왔었죠. 그래서 요거 구해가지고 실제로 계산을 하는 부분이 이렇게 나오고요. 샘플을 추출을 하는 부분, 프로포절이죠. 트랜지션에 대한 프로포절. 그러니까 결국에는 파라미터 세타를 어떻게 이동시킬 건가. 이거는 그냥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를 겁니다.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라서 지금 현재 커런트 위치를 기준으로 요만큼 이동을 시킬 거예요. 요거를 요거를 분산으로 갖는 노멀 분포를 따르는 랜덤 샘플을 생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세타 1에 대한 랜덤 샘플, 세타 0에 대한 랜덤 샘플을 생성을 해가지고 요거를 그냥 리스트로 넘겨주는 그런 함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커런트 위치를 넘겨주면은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한 새로운 샘플을 알아서 뽑아주는, 제네레이트 하는 그런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실행을 해놓고 요 부분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랑 똑같습니다. 일단 저장을 해놓을 걸 결과를 모아서 저장하는 부분이 이렇게 되고 일단 출발점을 설정을 할 거예요. 출발점은 뭐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프라이어로부터 출발을 할 겁니다. 뭐,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그냥 직접 명시를 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 랜덤 값으로 줘도 되고, 뭐 상관없습니다. 맘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그냥 위에서 설정을 한 프라이어 분포의 평균으로부터 출발을 할 거예요. 그래서 커런트 값 요거 조정하는 거는 그냥 그대로 나와 있고,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이게 뭐예요? 후보를 추출합니다. 지금 현재 위치가 세타1 커런트, 세타0 커런트에 있고, 아까 만든 드로우 샘플 함수에서 후보가 되는 넥스트를 추출을 합니다. 네. 그리고 뭐 해요? 유니폼 값 하나 뽑고, 뭐예요? 억셉 프로바빌리티 구하죠. 어떻게 구하냐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바빌리티가 로그를 취해서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익스포넨셜을 다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익스포넨셜 요거 빼기 요거라고 돼 있는데, 왜냐면 로그니까 빼기를 취해가지고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하면 되겠죠. 아니면은 각각을 익스포넨셜 한 다음에 이렇게 나누기를 해줘도 되고요. 뭐 어떻게 해도 상관없죠. 그래서 어쨌든 뭐다? 후보에 대해서 probability mass 펑션을 평가를 해요. 그쵸? 후보에 대해서 probability mass 펑션을 평가하고 그게 분자로 들어갈 거고, 요거는 뭐예요?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probability mass 펑션을 구해서 얘를 분모에 넣을 거예요. 그래서 두 개 사이의 비율을 구한 다음에 요거 가지고 이제 리젝션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뽑은 U 값이랑 여기서 계산을 한 억셉 프로버빌리티랑 두 개 사이에 비교를 해가지고 이제 억셉 프로버빌리티만큼 억셉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억셉하는 경우에는 여기서 나온 넥스트를 후보를 커런트로 업데이트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유지를 하는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됩니다. 만 개를 뽑고 있어요. 한번 돌려볼게요. 시간이 제법 걸립니다. 물론 지금은 2차원이니까 2차원이니까 아까 구한 거, 아까 같은 경우에 격자를 나눠가지고 다 구했잖아요. 그렇게 구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디멘션이 커졌을 때는 아까처럼 격자를 나누는 거는 지수적으로 증가를 하는 반면에 요 MCMC 같은 경우에는 샘플을 그냥 생성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2차원이니까 그렇다는 거를 항상 명심해 주세요. 요까지 다 그려야겠다. 에잉, 뭐 아까는 30초 걸리더니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녹화하고 있어서 그런가? 뭐 모르겠네요. 하여튼 좀만 더 기다려보죠. 다 돌았습니다. 그림 그리는 부분 한번 실행해 볼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쵸? 아까 0,0부터 시작한다고 했죠. 0,0부터 시작을 해서 뭐 막 마르코프 체인이 막 어떻게 가가지고 여기 왔더니 여기는 어떤 동네냐면은 확률이 높은 동네예요. 확률이 높은 동네입니다. 지금 어디까지 잘렸냐면은 이렇게 잘린 거예요. 그림이. 이렇게 잘려 있죠. 지금 보시면은 잠깐만요. 두 개를 바꿔서 그렸나? 여기가 값이 값이 조금 두 개 바꿨나? 왜 그러지? 잠시만요. 일단 보고서 나중에 생각할게요. 어쨌든 여기 마르코프 체인이 쭉 형성이 돼가지고 여기 높은 동네에 가가지고 지금 잘 머무르고 있죠. 네, 잘 머무르고 있고 여기 어딘가에 지금 뽑혀서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여기 어디서 지금 막 모여서 막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지금 좀 창값이랑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어찌 됐던 간에 그냥 한번 쭉 보죠. 너무 멀리서 출발했나? 아, 프라이어를 다르게 설정했구나. 여러분, 요 그림이랑 좀 다릅니다, 지금. 아까 프라이어 덴지티를 요거랑 다르게 설정을 했기 때문에 MAP가 아까보다 좀 더 이동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지금 나름 자기가 수렴을 하는 어떤 MAP 값의 최대값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거기 주변에서 지금 막 자글자글자글하게 움직이고 있죠. 여기서 출발을 했지만 쭉 가서 여기 근처에서 확률이 높은 동네에서 지금 자기가 막 잘 놀고 있는 그런 결과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그러니까 결국 뭘 한 거냐면은 잠시만요. 여기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어서 좀만 설명을 해볼게요. 아까 라이클리후드를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된다고 했어요. 모든 샘플에 대해서 다 곱하면 되고 거기에 지금 프라이어가 이렇게 곱해져 있는 형태인데 요거를 우리가 계산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샘플이 주어져 있고 파라미터가 특정이 되는 순간 요거는 다 계산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걔에 대해서 뭐 익스펙테이션을 취한다거나 지금 이 전체에 대해서 익스펙테이션을 취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익스펙테이션을 언제 구해야 되냐면은 아까 하다 말았던 이런 포스테리어 프리딕티브 이 베이지안 메소드에서 나오는 이 포스테리어 프리딕티브 같은 거 구하려면은 뭐에 대해서 포스테리어에 대해서 인테그랄을 해야 돼요. 익스펙테이션을 취해야 됩니다. 이런 거 이런 거 직접 계산하려면 어렵거든요. 이거 어떻게 전체 영역에서 인테그랄을 뉴메리컬하게 수행을 하기도 어렵고 지금은 가우시안이니까 어널리틱하게 구할 수 있지만 가우시안이 아니면은 막 되게 비선형으로 나오면은 어널리틱하게 유도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MCMC를 적용을 하면은 여기에서 샘플을 뽑아가지고 얘를 직접 익스펙테이션을 취하는 게 아니라 요거 대신에 몬테카를로를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몬테카를로를 사용을 해가지고 전체 익스펙테이션을 취할 수가 있다. 그래서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지금 MCMC를 통해서 샘플을 뽑는 거를 직접 보여드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같은 경우는 MAP 찾는 걸 보여드렸는데 MAP 찾는 것보다도 요거를 직접 하면은 좀 더 좋았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어쨌든 저 포스테리어를 따르는 샘플을 뽑는 방법은 직접 보여드렸으니까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채팅방을 한번 볼까요? 해서 뭐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은 뭐 질문 있으시면은 지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니면은 언제든지 그 제 강의 자료 맨 앞에 보면은 메일 주소가 있거든요. 거기 메일로 궁금한 거 보내주시면은 언제든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질문하실 거 있나요? 2시간 반을 달려왔네요. 이렇게 저도 샘플링을 이렇게 좀 제대로 고민을 하면서 공부해 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샘플링에 대해서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신 덕분에, 저도 이번에 되게 몬테카를로 솔직히 좀 잘 몰랐는데, 이번에 좀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서 저도 되게 좋고요. 뭐 질문 있으신가요? 조금만 기다려보고 없으면 끝내겠습니다. 코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코드를 올려드리지 않았는데, 뭐 필요하시면 코드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코드를 스크래치부터 짠 거라서 이거를 실제 문제에다가 해결하는데 사용하기는 좀 그렇죠. 왜냐하면 최적화가 안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최적화 하시고 싶으면은 뭐 MCMC 라이브러리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찾아서 쓰시는 게 아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포문으로 때려 박는 그런 코드여가지고 그렇게 좋은 코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없으시면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그렇게 2주 동안 해서 오랜 시간 동안 되게 수고 많으셨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좀 난이도 설정을 잘했다면 좀 더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오늘 수업 같은 경우에 너무 좀 난이도를 높게 잡았나 싶어가지고 약간 아쉬움이 있지만 어쨌든 네, 이렇게 2주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뭐 언제든지 뭐 물어보실 거라던가 뭐 그런 거는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대학로 놀러 오시면 연락 주세요. 저희 학교가 대학로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